안녕하세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다 강좌를 받게 된 전국 교사 교육마술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택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예비 선생님들과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인천에서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마술처럼 신나는 교실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 온라인상에서라도 여러분들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애쓸 테니까 화면 좀 가까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이곳에서 많은 날을 아주 가끔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되게 한숨 섞인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 온라인 홈캠프에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한숨을 쉬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가끔은 이렇게 번뜩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시겠죠? 총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좋아요. 근데 이 소개 방법을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알리기 위한 시간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방법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학교나 혹은 다른 곳에서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로 텍스트로 소개하기예요. 다시 말해 글로 소개하는 겁니다. 제 소개를 제가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잘 보세요. 짜잔,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대고 문제를 크게 읽어주세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알겠죠? 다음 중 김택수 선생님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보기를 5개를 가지고 왔죠? 이 중에 틀린 답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나머지 보기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비록 저랑 실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화면에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1번, 유재석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였다. 오 해야지. 화면에 대고 그냥 오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올해로 선생님이 된 지 18년이 되었다. 좋아요. 3번, 전국 교사 교육마술연구회 스텝매직 대표이고 총각이다. 좋아요. 네 번째입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다. 자, 5번은 영어로 막 적혀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대회에서 2위로 입상을 했다. 아, 죄송해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 답이 몇 번일 것 같으세요? 화면에 대고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자, 하나, 둘, 셋, 몇 번? 아,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든 손가락이 제가 준비한 답과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입니다. 3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유재석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오, 그 SBS 진실게임이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랑 같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지낸 시간이 벌써 18년이나 된 게 맞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5번은 전문 프로 마술대회에 나가서 2위에 입상한 적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전문 프로 마술사분들이 저를 되게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3번은 왜 틀렸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전국 교사 교육마술연구회 대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긴 맞아요. 거긴 맞는데 총각은 아니에요. 총각은 아니고 제가 지금 아이들과 열심히 지금 자녀가 있어서 열심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숫자로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숫자로 소개한다고요. 제가 다음 숫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숫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죠. 20은, 100은, 1923은, 그리고 57,690 이렇게 적혀 있죠. 사실 여러분들 이 숫자를 보면 산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 같다라고 써놨잖아요. 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막 계산하기 시작해요. 사칙연산 막 넣으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산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 숫자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숫자들은 전부 저와 관련된 숫자였는데요. 저는 올해로 마술을 시작한 지 20년이나 됐어요. 와우! 참 오래됐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위한 교육 과정안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걸 무려 100차시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1923은 지금까지 제가 학교 현장에서 오프라인 혹은 다른 기관에서 강연을 한 횟수예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약 57,000명이나 되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 숫자들의 의미가 왜 같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냐면 숫자는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다음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소개하기예요. 뭘로 소개하는 거냐면 사진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좀 서둘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BS 생활의 달인이란 곳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적도 있고요.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유재석 씨랑 같이 진실게임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국에 좀 유명한 류승범이란 배우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양조위 씨,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명한 전도연 씨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출연했던 장면은 카드 딜러 역할이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가 저예요. 어릴 때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뭐라고 적혀 있죠? 화면에 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재외동포재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전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외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를 마술과 함께 잘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제가 2012년이니까 벌써 8년, 9년째 됐네요. 이때 제도 한글학교 관계자 연수에 처음 해외 파견 강의를 갔을 때였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놀라운 저의 지금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온라인 캠프를 총 관리하시고 기획하셨던 회장님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지금 저 사진 안에 이하늘 회장님이 계세요. 어디 있냐면 따라 여기 있어, 여기. 와, 참 오래된 사진 중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저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거 보면 항상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때는 머리를 막 세우고 다녔으니까 지금이랑은 좀 사뭇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현지 한글학교 아이들을 다음과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아이들을 만난 횟수가 무려 8개국 13개 도시 동안 약 1만 명의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전달하는 모습이 사뭇 앞에 글로 표현하는 거랑 다른 느낌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지금 오늘날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방법이 바로 동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교사 모임이 있는데요. 그 교사 모임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볼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 소개를 들어본 여러분들은 조 선생님 너무 잘난 쪽이 심한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나를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나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4가지 방법으로 안내 드렸다고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가는 이 과정의 온라인 캠프 안에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조금은 더 그 관계의 거리를 조금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글로 소개하기, 두 번째는 숫자로 소개하기, 세 번째는 사진으로 소개하기, 네 번째는 동영상으로 소개하기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각의 방법들 중에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온라인 캠프가 굳이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다시 누군가에게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앞서 우리가 처음 화두로 던졌던 현재 미래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현재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관련된 오늘을 이야기할 때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금은 이론과 비슷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그리고 좀 서둘러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혹시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영상에서는 영어로 적혀 있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맞나요? 이 다보스 포럼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님이 1971년에 민간협력 국제기구인 다보스 포럼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나 정치, 학회, 그리고 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드셨던 거죠. 그 관련된 포럼에서 처음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2020년에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제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뭔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 현직 대통령들과 총리, 경제장관,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지금 맨 마지막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 특정 하나가 바르고 옳은 정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융합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을 혹은 가까운 내일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사진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AI라고 적혀 있죠.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4글자입니다. 그냥 화면에 대고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실력자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처음 바둑 대결을 펼쳤는데요. 그때 그 바둑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가 바로 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기계였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이미 지금 지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글을 쓰면 이렇게 써요. 뭐냐면 곰인형을 안고 소파 위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뭐 소녀 이렇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인공지능이 살펴보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함께 경기를 치르기 앞서서 알파고는 버전이 1버전, 2버전, 3버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조금 지능이 낮은 첫 번째 버전의 알파고는 저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테디베어 옆에서 잠이 든 소녀. 그래도 저 사진을 잘 보고 자기 나름대로 사진을 잘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알파고 두 번째 버전은 정말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곰인형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찍은 사진이라고 말이죠. 이 대상이나 피사체를 가지고 조금은 더 사람처럼 그리고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처럼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019년에는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걸 구성했는데요. 이 알파로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계와 변호사 그리고 현직 변호사들 간의 어떤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공지능 AI와 변호사가 흥미로운 대결을 했습니다.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윤설 기자입니다. 108번은 어느 분이신가요? 알파로. 그러면 알파로가 1, 2, 3등을 다 했네요. 변호사 9팀과 AI와 짝을 이룬 참가자 3팀이 벌이는 계약서 자문 대결. 결과는 AI팀의 완승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2팀은 제한 시간 50분 동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근로계약서 3종을 검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점 결과 AI팀 점수는 모두 100점을 상회했는데 일반 변호사팀 점수는 50에서 60점대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영상 잠깐 보셨죠? 제가 지금 풀로 보여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경기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이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현재 지금 이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어떤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 그 과정을 알파고가 예약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미국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민자들의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알파고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민자,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죠. 그 대화를 지금 나누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 알파고가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예약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ow may I help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Today? Next Tonigh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leave here for after 5 people. For 4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Yep.
Bye bye. 영상 잘 보셨죠? 지금 그 알파고로 지금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장면을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 알파고가 만약에 준비하려고 했던, 예약하려고 했던 그 날짜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알파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인의 구글 캘린더에 있는 그 비어있는 날짜를 스스로 체크를 해서 다른 날로 예약하려고도 부단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이제 그렇다면 가까워 다가올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접 경험을 시켜봐 드리도록 할게요. 2200년 전에 진시황은 자연 속의 불로초를 찾아 영생을 꾀하려고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는 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진시황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 미래학자는 현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영생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구글의 기술이사인 레이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보통 특이점이 온다라는 아주 놀라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로봇공학이나 나노공학, 생명공학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작성했던 책이 2005년도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09년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라고 말했어요. 컴퓨터만큼 뛰어나지만 훨씬 더 작으며 휴대하기도 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들어보면 2009년에 지금 휴대폰 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포노사피엔스족이라고 말해서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인류의 삶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처럼 저 말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됐어요. 맞죠? 하나 더 볼까요? 2020년 바로 올해죠. 증강현실이나 홀로그램이 대중화된다고 합니다. 거리의 몇몇 사람들이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또 2025년에는요 증강현실로 멀리 있는 사람을 어색하게나마 만질 수 있는 시대도 온대요. 우와,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그때가 되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났을 때 악수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맞죠? 자,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This is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This is where we meet each other. What up, Z? It's where we make friends. Parsifal! Dude! You free Thursday? She just asked me out. Citizens of the Oasis. Oh, yeah. It's not about winning. It's about playing. That went well. Ready Player One. 네, 영상 잘 보셨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봐라 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요. 2030년에는 지금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상현실, 바로 매트릭스가 대중화된다고 합니다.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현실 안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40년도에는요 나노모신이 보편화로 신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지고요 각자의 개성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2040년도에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남아있나?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2045년에는요 드디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하거나 젊은 사람을 늙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하면 된대요.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업로드한 기억을 로드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구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가 지금 쓰고 있는 미래의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상황들을 지금 안내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을 준비하면 될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가 다음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를 앞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상을 보고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퀴즈를 먼저 하나 몇 개를 내드릴 테니까 이 퀴즈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이나 혹은 슬라이드를 몇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과 슬라이드에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면 돼요. 문제를 맞히신 분에게는 선생님이 선물로 응원과 격려, 칭찬을 드릴게요. 실제로 만났으면 진짜로 뭐 이렇게 선물도 좀 드리고 할 텐데 많이 아쉬워요. 미안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저스틴 비버. 좋아요. 다음 선생님이 보여주는 숫자와 또 관련된 대상입니다.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죠? 화면에 대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5조 5,600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서 나 뭔지 알겠다 라고 한 친구들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열심히 한번 미리 써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도 잘 지켜볼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예요.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게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맞아요. 바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힌트들이 뭔지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 저스틴 비버의 그 노래 제목은 Love Yourself예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해외 투어를 가고 있는 그 콘서트의 제목이었고요. 5조 5,600억은 이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제 아시죠? AI. 한글로 글로 말하면 이거 몇 글자라고 했죠? 맞아요. 인공지능. 맞죠? 이거와 관련된 대상이고요. 또 구글의 제프 진이라는 사람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사람이에요, 사람.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제가 초성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기역, 티귿, 히읗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보자마자 막 여러분들이 막 채팅창에다 막 무한도전의 김태호 라고 쓴 사람이 혹시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한국의 자랑 김태훈 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이 처음 보시고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이 사람은 울산 카이스트, 울리스트라는 곳에서 오픈 AI라는 해외 인공지능 회사에 입사한 아주 자랑스러운 김태훈 씨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사람과 앞에 보여드렸던 BTS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세계가 주목하는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찾아보는 과정을 가진다면 이 온라인 홈캠프 안에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꿈을 꾸고 실천하는 과정에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찾아본다면 인간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 유연성을 갖추면서 대상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융합형 인재들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홈캠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미래 융합형 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안내해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약 5분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끝까지 꼭 살펴봐 주세요. 아시겠죠? 괴물 투수일까 괴물 타자일까? 2018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 선발 투수로 등판해 첫 승리를 거둔 이 선수는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 타자로 출전하여 3점, 2점 홈런을 때린다. 투타를 모두 섭렵한 그를 두고 사람들은 이도류라고 부른다.
투수와 타자 2개의 무기를 가진 선수,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뿌리는 타자. 만화 주인공도 이런 식이면 욕먹는다. 그의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 일본 프로야구의 아이콘이자 2018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인이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2018년 메이저리그 신인왕은 이미 결정되었고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다. 오타니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는 결국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타니의 자기 권리를 살펴보면 결코 타고난 재능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만다라트다. 만다라트 기법. 일본 디자이너 히로아키가 만다라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한 것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과 그 핵심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만다라트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다라트 작성법. 우선 큰 도화지의 가로, 세로 9칸씩 모두 81칸의 사각형을 그린다. 만다라트 중앙에 올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적는다.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주변 8칸에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적는다. 각각의 아이디어를 소주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 오타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만다라트를 만들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8가지를 상정했고 8개의 아이디어를 다시 하위 목표로 삼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열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일반인에게는 엄두도 안 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몸 만들기에서 FSQ 90kg이나 RSQ 130kg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무게이고 야구와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운, 인간성 등 인성에 관한 내용까지 더해져 있었다. 특히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째서 만다라트에 들어가 있는 걸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다라트를 대하는 오타니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청소하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물건을 소중히 쓰기 등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운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상의 작은 선행이 모여 운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작은 강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것을 모아야 큰 걸 이룰 수 있다. 만다라트의 장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64개까지 확장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라고 주문하는데 만다라트 기법은 이러한 조언을 가장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인 셈이다. 그러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오타니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오타니가 엄두도 안 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것도 대단하지만 더욱 대단한 것은 이렇게 세운 계획을 모두 실천하는 데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다라트를 작성하고 꾸준히 그릿을 발휘해 이를 모두 이뤄냈다.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는 이 세상에서 본 일이 없다. 끈기. 어쨌든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인 것이다. 끈기. 이것은 천고에 거쳐 변치 않는 성공의 비결이다. 끈질김만 있으면 바늘로도 우물을 팔 수 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우리도 오타니처럼 만다라트를 작성해보자. 영상
재밌게 잘 보셨죠? 여러분들 그 5분이 엄청 빨리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오타니 쇼헤이처럼 우리도 한번 만다라트 계획표를 좀 세워보는 활동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진짜로 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은 이 동영상 아래다가 링크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곳에 들어오서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피드백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그 영상 안에다가 아래에 잘 적어 놓도록 할게요. 먼저 1번 9개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지 않게끔 참고할 수 있는 양식, 서식을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앙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 주변에 8개의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다른 관련된 원인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정중앙에 있는 목표를 A부터 H 순서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채워진 8개의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다시 작성하는 거죠. 영상을 잘 살펴본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을 적는 걸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칸이 채워지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이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참고 작품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운데 중간에 주제를 쓰고요. 학업, 계획, 건강, 사람, 습관, 자기개발, 블로그, 스펙 이런 식으로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의 소주제를 쓴 다음에 다시 8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국에는 알바몬이라는 알바를 소개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낸 만다라트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알바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편의점, 영화관, 학원, 카페, 택배 상하차, 고깃집, 판매판족, PC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진 속에서 PC방 한번 보실래요? PC방? 엄청 재밌어요. PC방 주변 뭐가 적혀 있냐면 정확해야지. 왜냐면 시간 같은 거 체크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해. 왜냐면 엄청 불러대거든요. 알바생들을. 세 번째가 제일 재밌어. 뭐냐면 도망자 잡기. 그 게임을 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막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정지해놓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걸 살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주는 이 사진처럼 택쌤과 함께하는 나만의 만다라트 작성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관련된 서식이나 양식은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꼭 밑에 가서 다운받아 놓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해보신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제 아이디를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전 인스타그램이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 동영상에 댓글로 답글로 남겨주셔도 선생님이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특히나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거 꼭 할게요 라고 다짐 섞인 글들을 옮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스파키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어라. 목표를 종이 위에 적지 않으면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나눠드렸다면 전 이 시간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또 좋은 시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